과거의 노인은 집안의 기둥이었으나 현대의 노인은 홀로 서기를 강요받는 세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주먹을 불끈 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70년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요. 이정한 씨 68세.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삭바느질과 막노동을 하며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죠. 우리 애들만큼은 고생 안 시켜야지라는 다짐으로 자신의 꿈은 접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가족의 기둥으로 살았습니다. 은퇴 후 이 씨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80세까지 자신의 집에서 편히 계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럴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로 바쁘고 딸은 해외에 나가 있고 막내 아들은 아빠, 제 인생도 힘들어요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이 씨는 작은 병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는 다 자녀들이 동행했는데 자신만 혼자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이정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자신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이 가져온 결과는 그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겪는 이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 전체의 변화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달랐습니다. 조부모님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모셨죠. 대가족 제도에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었고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됐죠. 효도는 선택사항이 됐고 노인은 짐이 되기 쉬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정한 씨도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명절날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자료 좀 알아봤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대요. 요양원. 그 단어가 마치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맞벌이로 아이 둘 키우며 대출 갚으며 승진 경쟁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씨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한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 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게 말처럼 쉬웠을까요?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켜도 그 고독은 채워지지 않았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무기력함이 몰려왔고 저녁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었나? 이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불과 6개월 만에 10kg이 빠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네, 저도 바빠요. 다음에 뵐게요. 통화는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정한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순덕 씨, 72세. 그녀는 이 씨와 정반대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처음 뵙겠어요. 박 씨는 이 씨를 반갑게 맞이했고 경로당 사람들을 소개해줬습니다. 함께 게이트볼도 하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이 씨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박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예전엔 이정한 씨처럼 우울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혼자 남겨지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박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요. 자식들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되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처음엔 서러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유롭더라고요. 그 말이 이정한 씨의 가슴에 울림을 줬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산책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일주일에 2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컴퓨터 학원도 다니며 손주들과 카톡하는 법을 배웠고 최근엔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저 이번 달에 구독자 500명 넘었어요. 손주들보다 제가 더 신나요. 이정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2세에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고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건 자녀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씨가 먼저 자녀들에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언제 오냐, 왜 안 보러 오냐고 묻지 않았죠. 대신 2주에 한 번씩 짧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다. 너희도 건강 챙기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목소리가 밝으신데? 아버지, 다음 주 주말에 갈게요. 아버지가 키우신 토마토 먹고 싶어요. 이정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요. 자식들이 떠난 게 아니었다. 내가 그들의 짐이 되려고 했던 거였다. 과거의 노인은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가족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핵가족 시대에서 노인은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고 서운함과 원망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홀로 서기를 하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홀로 설 때 자녀들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정한 씨가 발견한 홀로 서기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작은 일자리라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그게 존엄의 시작입니다. 둘째, 나만의 일상을 만드세요. 취미든 자원봉사든 친구 만남이든 매일 해야 할 일을 만드세요. 자녀를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같은 또래와 어울리면 서로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넷째,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효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다섯째, 디지털 세상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유튜브, 카톡. 이것들이 세상과 연결하는 창입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취미도 배우세요. 지금 이정한 씨는 당당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아니라 멋진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니까요. 홀로 서되 외롭지 않게, 독립적이 돼 사랑받게. 그게 현대 시니어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한 씨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세대는 과도기입니다. 부모님처럼 대접받을 순 없고 자녀들처럼 자유롭게 클 수도 없었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노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홀로 서되 외롭지 않고 독립적이 돼 고립되지 않는 삶. 그게 우리의 경제적 존엄이자 인생의 존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떠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뀌면 됩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더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당당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